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포렌식 분석 툴 오토사이 사용법에 대해 강의할 강사 조아원입니다. 강의 목표는 오토사이로 포렌식 분석하기이고 사전 준비는 오토사이 설치와 아티팩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토사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오토사이는 솔루션스 킷 랩스에서 개발한 엔드-투-엔드 디지털 포렌식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도구이며 FTK 이미저와 유사합니다. FTK 이미저는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이기에 리눅스나 맥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토사이의 기능으로는 파일 복구, 웹 히스토리 분석, 타임라인 분석, 레지스트리 분석, 이메일 추출 등이 있습니다. GNU GPL에 따라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사용, 수정, 배포가 가능합니다. 주요 아티팩트는 사용자 정보는 C에 윈도우스, 시스템 32, config, sa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 열람은 유저, 앱데이터,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리센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B 연결 흔적은 C에 윈도우스, 시스템 32, config,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록은 웹사이트마다 상이한데 크롬 기록을 확인해보자면 유저, 웹데이터, 로컬, 구글, 크롬, 유저 데이터, 디폴트, 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및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퇴사 예정자인 아주테크의 개발자 김원천의 PC에서 회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은 외부 포렌식 전문가로 김원천의 PC를 통해 침해 사고 분석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유출 경로, 유출된 자료, 유출 사유, 유출 기기의 시리얼 넘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오토사이를 검색하면 이렇게 첫 번째 오토사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뜹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현재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치가 다 되고 피니시를 누른 다음 설치된 오토사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토사이를 실행시키면 처음엔 뉴 케이스와 오픈 케이스 두 가지가 뜹니다. 저희는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 것이니 뉴 케이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요. 저희는 임의로 케이스 1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곳은 바탕화면으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옵셔널 인포메이션을 입력할 수 있는데 저는 따로 입력할 내용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이렇게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전에 입력했던 것과 똑같은 호스트를 사용해달라고 하고 저희는 디스크 이미지를 분석해야 되니 디스크 이미지 or VM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브라우저에서 제가 이미지 만들어 놨던 것들을 선택을 하고 타임존이랑 섹터 사이즈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분석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따로 건드릴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불러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소스에서 저희가 불러온 이미지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볼륨 6번 통해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유저의 이원천 파일에서 다큐먼트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문서가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문서의 모습이 보이는데 문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작성자 김원천 해서 프로젝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8일 회의록이라고 하는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이 확인해 보면 아주테크 회의록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주테크의 프로젝트 진행자가 책임자 박 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김원천이 작성했던 프로젝트 계획서도 작성자가 박 팀장이고 담당자도 박 팀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스크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는 개인 기록과 업무 기록을 폴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업무 기록 폴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노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어떤 개발을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파이썬 코드 내용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텍스트 파일을 확인해 보면 내부 테스트용 API 키라고 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 절대 외부 반출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개인 기록의 폴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이렇게 2가지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텍스트 파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을 설명했는데 인정은 팀장의 몫이었다, 억울하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는 아까 업무 기록 5월 18일에 진행했던 회의에서 김원천이 작성한 프로젝트 내용이 박 팀장으로 바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5월 19일의 내용도 확인해보면 이직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무시하기 시작했다. 다음 회사에서 내 능력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하여 이 정보를 유출하여 다음 회사에 이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나 라고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웹 기록 등 다양한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위를 보면 웹 히스토리, 웹 다운로드, 웹 쿠키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웹 히스토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면 파이썬 설치를 하고 있는 주소가 보이고요. 도커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스 다큐멘트 파일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잡코리아도 들어갔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는 이직 준비하는 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등 이직에 대해서 찾아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의 히스토리 내용도 취업 준비, 이직 방법 등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퇴사던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이후에는 채용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파일, 아까 어떤 것들을 다운로드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파이썬 킷, 도커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웹 쿠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쿠키에서도 아까 히스토리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웹 서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검색했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로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직 준비 개발자, 퇴사 전 자료 백업 방법, 회사 문서, USB 복사 등을 검색해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서 회사 문서를 USB로 복사를 하려고 했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이니 저희는 한번 USB 접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SB 디바이스 접속을 확인할 수 있고요. 쭉 보면은 여기 샌디스크 USB를 접속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USB를 습득을 한다면 더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옆에 나와 있는 데이터 아티팩트 내용들이 원래는 저희가 직접 이 폴더들을 찾아보면서 아티팩트를 직접 검색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토사이에서는 따로 추출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 OS 어카운트 보면은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USN 저널과 같은 파일이랑 프리패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까 접속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접속 시간이 9시 39분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프리패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패치는 어떤 것들이 실행되었었는지 그리고 몇 번 실행되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파일이 실행되었다면 USB를 통해 이상한 실행 파일을 실행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쭉 내리면서 확인해 보면 의심이 가는 이름이 하나 보입니다. 시간도 아까 USB 접속 시간이었던 9시 39분과 일치하고요. 이로써 USB를 사용해서 해당 stereo.exe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함으로써 정보를 유출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후 만약에 정보 습득을 하여서 USB를 확인을 한다면 해당 USB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USB를 확인하면 아까 실행했던 exe 파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있었던 파일들이 김원천의 PC에 있었던 파일들이 복사되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토사이를 사용하면 포렌식 초기에 어떤 활동을 이루었었는지 웹사이트의 히스토리나 설치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운로드 했었고 USB가 접속했다면 언제 접속을 하였었는지 어떤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토사이를 사용하면 유출 경로, 유출된 자료, 유출 사유,
기기의 시리얼 넘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후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포렌식을 이어가거나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단한 포렌식 분석을 오토사이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